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연신내역 3번 출구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저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서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다녀올 수 있는 서울 속 계곡과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가보실까요? 연신내역 3번 출구에서 50m 정도 걸어가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연신내역 버스 정류장,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701번 버스와 7211번 버스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침 701번 버스가 바로 오고 있네요. 아싸! 저는 어렸을 때 은평구에서 10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좋았지 우리 동네에 이런 멋진 곳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연이 좋아지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와서 하나고 삼천사 진간사 입구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갈 목적지는 바로 진간사 계곡입니다. 버스 진행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우측에 은평 한옥마을이 보입니다. 은평 한옥마을은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현대식 한옥이 어우러진 은평구의 대표적 명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덥기 때문에 계곡에 가는 게 우선입니다. 진간사 계곡을 먼저 갔다가 내려올 때 한옥마을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측길로 가시면 곧바로 진간사 계곡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조금 더 예쁜 길로 가고 싶어서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길을 건너 비석을 지나쳐서 계속 직진합니다. 조금 걸으니 정면에 삼천사 비석이 보이네요. 우측에 사이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 자연 풍경을 보니 마치 시골로 여행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통비는 고작 1,500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런 풍경을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놀랍죠? 북한산 둘레길 표지판이 보이면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드디어 진간사 입구 팻말이 보입니다. 진간사 입구 표지판이 가리키는 쪽, 저기 보이는 사슴집 방향입니다. 계속 사슴집으로 직진하시면 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드디어 입수가 가능한 첫 번째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에는 이곳도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곡 물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의 목적지에선 더 큰 계곡을 볼 수 있으니 가던 길 가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마실길 구간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진간사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마실길은 아담하게 꾸며진 작은 숲 산책로 같은 느낌입니다. 산책로 주변의 나무들과 햇살이 비치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살면서 종종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마실길을 좋아하나 봅니다. 길을 걷다 보니 크고 멋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170년이나 된 느티나무인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은행나무 숲이 보입니다. 은행나무 숲 옆에 계곡도 입수가 가능한 구역이고 첫 번째 계곡보다 넓어서 물놀이를 즐기기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깜짝이야. 가을에 노랗게 익은 은행나무도 멋지지만 여름에 초록빛 은행나무를 보는 것도 청량한 여름 기분을 느끼게 해주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안 납니다.
은행나무 숲엔 벤치와 평상이 있어 돗자리를 깔고 피서를 즐기기에 제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일찍 서두르셔야 자리를 잡을 수 있겠네요. 인생은 선착순이니까요. 마실 길을 나와서 왼쪽으로 난 길로 가주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 올라오시면 도로가 나오는데 차를 몰고 오실 계획이시라면 한문화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요금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장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드디어 진간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진간사 내부의 주차장은 절에 오시는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진간사 입구 쪽의 계곡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아침부터 피서객들이 진간사 계곡으로 오셨습니다. 강아지? 출입 금지 아닌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간사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저는 해탈문을 통과해 가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전통 찻집이 있네요. 계곡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차 한 잔도 운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팥빙수를 좋아합니다. 올라왔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시면 진간사의 대웅전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절은 바닥에 흙이 깔려 있는데 진간사는 잔디가 깔려 있어 예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절이 그리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고즈넉한 건물들과 여름의 매미소리, 계곡 물소리가 어우러진 진간사만의 소박한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시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 길은 진간사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등산로입니다. 여름철은 오후 5시까지 산행이 가능하니 시간은 충분하네요.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작은 폭포들이 많습니다. 아래쪽 계곡보다 물이 많아서 여기가 더 좋아 보이네요. 이쪽 계곡도 눈과 귀로만 감상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올라가다 보면 계단길과 오른쪽에 샛길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가면 전망대와 비봉으로 갈 수 있고 샛길로 가면 출입이 가능한 계곡 지점이 나옵니다. 이 지점이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역시 제 눈에 좋은 것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은 건 확실합니다. 저도 계곡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기고 싶었지만 오늘의 목적은 물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물놀이를 즐기시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하고 갑니다. 촬영만 아니었어. 출입금지 표시가 된 구역 앞까지만 입수가 가능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계단길을 올라가 봅니다. 계단을 10분 정도 올라오시면 작은 전망대가 나옵니다. 바위 절벽과 푸른 나무들이 빼곡한 북한산 경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트레킹은 조금 덥긴 하지만 다른 계절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른 자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비봉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니 등반하실 분들은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내려갑니다. 아까 봤던 계곡물이 아쉬워 내려가는 길에 잠깐 발을 담가봤습니다. 다음 방문 때는 카메라 없이 방문하는 걸로. 올라올 때는 진간사 옆길로 들어와서 보지 못했는데 정식 입구는 이곳입니다. 많은 분들의 소원이 담긴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제 소원은 구독자 1000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주차장까지 내려왔습니다. 걷다 보면 버스에서 내릴 때 보았던 은평 한옥마을이 나옵니다. 앞에 표지판에 보이는 북한산 둘레길이 오늘의 두 번째 코스입니다. 하지만 내려오다 보니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한 뒤에 한옥마을도 조금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길로 다시 와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표시된 둘레길 표지판을 따라가면 됩니다. 조금 더 올라오면 맞은편에 팥동동 가게가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두 번째 코스인 북한산 둘레길 8구간이 시작됩니다. 촬영을 했던 날이 최고 기온 35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요. 한옥마을 평지를 걸을 때는 너무 더워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둘레길 구간에 들어오자마자 기온이 확 내려간 것처럼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여름 산행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씩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간에 둘레길 표지판을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방향 표지판이 나왔는데요. 계속 직진을 하시면 향로봉이 나오는데 오늘은 등산 목적이 아니라서 오른쪽 길인 북한산 둘레길 구기동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둘레길 지도 표지판이 보이면 제일 왼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전망대가 나옵니다. 장엄한 북한산의 전경과 울창한 나무들이 빼곡하게 보이네요. 언젠간 정상을 정복할 수 있겠죠? 길을 따라 내려오면 오른쪽에 은평구 도심이 내려다 보입니다. 시골 풍경 속에 있다가 빼곡한 아파트 풍경을 보니 역시 여기는 서울이 맞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네요. 갈림길이 나오면 힐스테이트 4단지 아파트 쪽으로 갑니다. 둘레길 8구간의 이름이 구름정원길이었는데 나무 다리가 숲속 정원 위로 붕 떠 있어서 왠지 모르게 구름정원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 정도 높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길이 8구간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북한산 둘레길 구기동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길을 걷다 보니 귀여운 비석이 있었는데 등산객들이 가지고 있던 사탕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간식거리를 올려놓고 싶었지만 이미 다 먹어버려서 남은 게 없었어요. 부활 실패. 길을 따라 내려오면 배드민턴장이 나옵니다. 표지판이 보이시면 오른쪽으로 꺾어 다리를 건너세요. 다리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꺾어 올라갑니다. 역시나 갈림길에선 북한산 둘레길 구기동 방향으로 가시다가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길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가봤더니 작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둘레길을 트레킹 하시다가 잠깐 쉬어가기 좋은 쉼터 같은 곳인데 저는 진간사 계곡에서 발을 담갔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방금 갔던 갈림길로 돌아와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향로봉으로 가실 수 있고요. 다들 아시죠? 저는 구기동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오다가 도로가 보이면 반대편 계단 쪽으로 건너갑니다. 계속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조금 지치게 마련인 무더운 날씨였지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갈림길에선 구기동입니다. 둘레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인 왼쪽으로 계속 걷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볼 때 숲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전경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운동기구들과 함께 정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 좋습니다.
저는 둘레길 초입에서 정자까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곳에서 저도 잠시 쉬었습니다. 잠깐 쉬었으니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다 보면 도로가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내려와서 둘레길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꺾어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갈림길이 보일 때마다 둘레길 표지판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길가에 아직 능수화가 피어 있네요. 나비 한 마리가 꿀을 빨고 있더라고요. 저도 점점 당 떨어지는데 달달한 것이 필요합니다. 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수리공원이 보입니다. 수리공원 안쪽 길로 가겠습니다. 공원길을 걷다 보면 왼쪽에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힘드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지하철 6호선 독바역이 나오니 그 길로 가시면 되고요. 트레킹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구기동 방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8구간을 완주하고 싶어 왼쪽 구기동 방향으로 갔습니다. 정진사 안내판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트레킹 코스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경사가 꽤 급하더라고요. 이때 독바이역으로 내려갈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내려갔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의 구간은 오르락 내리락 코스가 많아서 이전 구간보다 조금 더 힘든 코스이니 앞선 트레킹 코스에서 기운이 조금 빠지셨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산 초보자라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미 올라와 버렸으니 트레킹을 계속 이어가야겠죠. 계단을 따라 내려가고 돌길을 지나서 다시 계단을 오르고 또 내리고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도 하고 서울의 풍경을 따라 걷기도 하며 몸은 다음 날까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자연을 해치지 않고 길을 내었네요. 덩쿨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계속 걷다 보면 또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기동 방향입니다. 이쪽 구간은 평지여서 잠시 다리가 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계단이 나왔네요. 오르막이 있으면 다시 내리막도 나오겠죠?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내리막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내리막이 나오기는 하는 걸까요? 평소의 운동을 게을리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힘을 내어 계단을 올라오니 멋진 스카이워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스카이워크를 걸으니 잠깐이나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잠깐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꽤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더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작은 전망대가 나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산의 능선이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네요.
전망대를 뒤로 한 채 조금 걷다 보니 드디어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아싸! 갈림길이 나오면 구기동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시면 여기서부터는 북한산 둘레길 7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8구간을 끝으로 불광역 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2만 보를 넘게 걸었으니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드디어 내리막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도로가 나오면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정면에 북한산 생태공원이 나오고 이 공원이 보이면 오늘의 트레킹 코스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이 공원은 화장실이 없고 대로를 건너 장미공원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찻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걸 보니 공원 출구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대로변을 따라 우측으로 꺾어 쭉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둘레길 8구간은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독바위 역 쪽으로 빠지는 길 전까지는 편하게 트레킹하기 좋고 그 이후에는 조금 힘들었던 코스였습니다. 트레킹을 하다 보니 제가 걸었던 길에 반대 방향으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반대 방향으로 오시다 중간 계곡물에서 잠시 쉬어가는 코스도 추천드립니다. 사거리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이 보입니다. 오늘의 산책 코스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